어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소수성 실험에서 자영업 줄폐업시켰죠. 집값 폭등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 어느 당 정권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하고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란 게 있긴 있었습니까? 야당 대표라는 분이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굴종적인 사회주의죠. 민주당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 정권에 대해서 각을 세우면서 시작했습니다. 야당을 비난하는데 왜 저렇게 주력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재명 대표는 응수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는 표현을 전 정부를 거론하지 않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까? 아니면 김기현 대표 저렇게 격앙되게 스피치하는 거 보셨어요? 뭐 스피치하는 거를 별로 못 봤는데요. 네. 뭐 우선은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예.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표가 저런 식의 톤과 네. 저런 식의 자세로 예. 연설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사실은 국민들께 하는 연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 비전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정책, 이걸 네. 제시하기 위해서 예. 분석을 하고 네. 그 과정에서 비판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면서까지 한 거는 저는 국민을 향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아니고 예. 용산을 향해서 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라고 용산을 향해서 저거는 호소하는 거예요. 어필하는 거다. 네, 아니면 네. 저렇게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내용도 보면 지금 집권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아니에요? 예. 집권당 대표에. 그런데 야당 탓으로 몰아붙이고 전 정부 탓으로 집권 2년 차에 집권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야당 탓, 전 정부 탓이에요. 네. 그리고 경제 망쳐먹었다 뭐 했다 하는데 대안 제시를 하나도 안 했어요. 예. 법인세 인하를 얘기를 해요. 법인세 인하. 유일하게 그게 경제 살리기, 성장판 닫힌 것을 열게 하는 유일한 대안, 어저께 오늘 대표 연설에서 나온 게 딱 그거예요. 법인세 인하. 근데 지금 세수감이 수십억 아니에요? 예. 이 세수 결손이 35억을 웃돌 거라는 거예요. 펑크가 났다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아니할 수 없는데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법인세 하나 달랑 네. 갖고 와서 이거를 이 법인세를 낮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엉터리 이 수치와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 법인세가 명목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죠. 하지만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밑돌아요. 그런데 명목세율 26점 몇 프로 가지고 우리가 OECD에서 제일 높다고 저렇게 네. 하고. 그래서 집권당 대표 연설로는 처음 보는 장면들, 또 처음 보는 엉터리 대안이더라도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안 했죠. 네. 그래서 용산을 바라본 용산 출장소장의 읍소와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도 상당히 높았는데 이게 내용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보고 대폭 좀 강한 톤으로 수정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중국 대사한테 뭐 훈계 듣고 오고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제시하라고 하고 이런 얘기들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중국 대사 면담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운 감이 네. 있어요. 우선 이제 형식의 문제가 네. 제일 아쉬운데 그 다음에 중국은 한국을 향해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 발로 중국을 먼저
때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후에 반드시 경제적 조치든 뭐든 중국발 저는 조치가 올 거라고 봐요. 과거의 한한령과 같은. 그거하고는 조금 더 톤이 다른 네네.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예, 싶은데요. 그런데 야당 대표가 뭐 만난 거는 좋아요. 네. 그런데 가서 만났다는 거. 그다음에 현장을 생중계했다는 거. 네. 중국 대사도 이 정도 한중 관계가 어려워지고 꼬이고 거기다가 G2의 한 축인 중국이 대한민국이 먼저 선공을 해버린 거거든요. 대통령 발로. 네. 그것도 가장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당 대표 온 자리에서 중국은 자기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일개 대사가 읽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 메시지.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장 생중계라든가 네. 또 가서 만난다든가 이런 형식적인 문제에 아쉬움은 매우 저는 크게 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 비판과 함께 주력했던 건 정치 개혁인데요. 3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 그래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 칩거에도 월급 꼬박꼬박, 무노동 무임금 도입해라.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뭐 일단 국민들한테는 저 세 가지 내용만 보면은 맞는 말이다. 환호를 받을 만한 내용들인데 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의원 수가 선진국과 비교해도 인구 대비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걸 또 봐야 돼요. 네. 마치 의원 정수 줄이자 그러면은 뭐 국민들은 국민 여론은 줄여야 된다가 압도적이죠. 네, 왜 국회의원들 한 것도 없으니까 줄여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의도인데. 그런데 저개발 국가나 권위주의 네. 정권 빼고 사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권한이 훨씬 세요. 네. 미국은 의회의 권한이 훨씬 세고. 예.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국회의 본연의 임무는 뭐죠?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 엄연한 거죠. 네. 이게 과거 독재 시절이나 권위주의 정권, 지금도 대통령에 그냥 정당이 끌려가고 국회가 끌려가고 이런 경우가 매우 강한데 예. 행정 권력을 견제해야 될 본연의 그런 임무가 있는 국회의 볼륨을 줄인다. 이런 것이 과연 대통령제 국가 대한민국에서 맞는지 이 문제도 함께 살펴야 될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저 무노동 무임금은 이 의원들이 월급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세비를 받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 문제도 하려면 저거 오래된 문제거든요. 네. 저런 주장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은 대안을 갖고 체계를 좀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저거는 많이 나왔던 문제를 그냥 또 오래된 추궁기 돌려대듯이 대표연설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대안 없이 저거는 또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비로소 대선에서 석패했고 야당의 지금 대표를 지낸 그런 이재명 대표의 지도자적 면모를 보여준 결단이라고 봐요. 조금 일찍 나왔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꼭 그렇지 않게 네네. 생각하는 게 네. 우선은 이재명 대표 수사가 뭐 저도 뭐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지금 주종목이 성남FC로 그렇죠. 바뀌었어요. 예. 무수한 압수수색과 무수한 피의사실 공표, 그 다음에 마치 무슨 범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기를 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털고 돌아서 대장동은 지금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무슨 뭐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남FC예요. 성남FC도 관행상으로 보면은 누가 이득을 취한 게 아니고 성남 시민이 이득을 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엉터리로 갔는데 최포동 의원이 오면은 그거 부결시켜야죠.
그리고 검찰의 저는 정치보복이라든가 저는 정치 수사가 눈에 보이는데 이걸 야당이 저항을 안 하고 네. 방어를 안 한다는 것도 웃겨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방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돌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네. 왜 저것이 지도자다운 결단이냐. 여기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국회가 체포동의안으로 어떻게 보면 유린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문제로 더 이상 이렇게 국민께 걱정 끼쳐드리고 뭐 방탄이냐 아니니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고 거기서 국회나 또 정당이 또 훼손되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심사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무슨 저게 이 선언적인 거고 어떻게 그럼 불체포 특권 예. 포기하겠냐라고 반문하는 거는 네. 정말 저거는 나쁜 거예요. 영장 심사 받는 것이 네네. 불체포 특권의 포기죠. 알겠습니다. 그거를 선언을 했는데 네. 그걸 갖고 토를 달고 하는 것은 예. 저는 민주당 내의 정치인들도 불체포 특권의 포기 이것은 대안이 뭐냐? 예. 한동훈 장관도 그랬죠. 네. 대안이 뭐 있어요? 영장 치면 심사 받는 거죠. 네, 방탄 안 그렇죠. 하는 거죠. 예.